안녕하세요. 기업가 리더십 17조에서 마지막 바다에서 살아남기 게임 제작을 맡게 된 이하정입니다. 오늘 만들 게임의 기본 틀은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면 크기가 커지고 상어와 만나면 점수가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수평 배치를 끌어와주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어 줍니다. 이때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도 가운데로 맞추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수를 표시해주기 위해 레이블을 2개 끌어와 줍니다. 첫 번째 레이블의 텍스트는 점수, 두 번째 레이블의 텍스트는 점수의 초기값인 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잘 보일 수 있도록 글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블의 이름은 나중에 코드를 작성할 때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점수라고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를 표시해줄 점수판 구성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게임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캔버스를 끌어와주고 높이와 너비를 모두 부모 요소에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배경을 게임에 맞게 바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 부분에 미리 사진을 다운받아 놓아야 합니다. 저는 미리 업로드 해놓은 바다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 구성이 끝났으면 이제 게임에 사용될 캐릭터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들어가서 2개를 끌어다 놓고 하나는 물고기, 하나는 상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와 상어 모두 사진에서 미리 업로드해 놓은 캐릭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크기는 높이 30, 너비 5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어도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업로드해주고 높이는 30, 너비는 50픽셀로 맞추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 지정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다음으로 물고기의 먹이는 공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는 3개를 가져다 놓고 이것 역시 컴포넌트 이름을 먹이 1, 먹이 2, 먹이 3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하여서 공의 이 속도와 크기를 다르게 지정해 줄 예정이므로 먼저 반지름의 크기를 7, 6, 5로 각각 다르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구별하기 쉽도록 색상도 구별해 주면 좋은데 저는 분홍색과 초록색 그리고 회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채도나 명도를 바꾸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바꿔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에 들어가서 방향 센서를 끌어와 주면 디자인 구성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기울이면 기울인 방향으로 물고기가 움직여야 하므로 방향 센서에 들어가서 언제 방향 센서 방향이 변경되었을 때를 가져와 주고 그 안에 물고기의 방향과 속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에서 지정하기, 물고기의 방향, 그리고 속도 값을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의 방향은 기울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방향 센서에 들어가서 방향 센서의 각도 로 지정을 해주고 물고기의 속도는 방향 센서의 각 크기로 해주면 되는데 이때 방향 센서의 크기는 1이므로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하여서 수학에서 곱하기 연산자를 가져와서 30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기울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어의 움직임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상어는 물고기와는 달리 기울이는 방향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어의 방향과 속도는 수학에서 임의의 정수를 가져와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어의 방향 지정하기를 가져와서 방향은 수학 연산자를 가지고 더하기 연산자를 가져와서 원래 상어의 방향 플러스 수학에서 임의의 정수 블럭을 가져와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범위는 -10에서 1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어의 속도는 역시 임의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어의 속도는 10에서 20 사이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먹이는 설정해주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게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먹이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와 상어와 똑같이 지정해주면 되는데 먹이는 공 컴포넌트이므로 새롭게 가져와 줘야 합니다. 먹이에 들어가서 지정하기, 먹이의 방향값, 그리고 먹이의 속도값을 넣어주고 방향은 먹이의 방향에 임의의 정수를 가져와주고 속도는 가장 큰 먹이를 제일 느리게, 가장 작은 먹이가 제일 빠르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어 컴포넌트와 똑같이 지정해주면 되는데 이때 상어가 아니라 먹이에서 먹이의 방향을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속도는 임의가 아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먹이는 속도를 10으로, 두 번째 먹이는 속도를 15로, 세 번째 먹이는 속도를 2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먹이 1, 2, 3은 모두 같은 공 컴포넌트이므로 복사를 해서 이름만 바꿔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모두 끝났으면 다음으로 모서리에 부딪힐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나 먹이가 모서리에 닿으면 튕겨져서 계속 돌아다녀야 하므로 이것을 따로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어에 들어가서 언제 모서리에 닿았을 때 다시 상어에 들어가서 호출, 튕기기 모서리 블록을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를 클릭하면 가져오기 모서리 블록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서리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먹이 모두 모서리에 닿았을 때 튕겨져야 하므로 먹이도 똑같이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이와 상어는 다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먹이 1과 2, 3은 모두 같은 공 컴포넌트이므로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먹이 2, 그리고 먹이 3까지 모두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물고기가 먹이를 먹었을 때와 상어를 만났을 때 실행될 코드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물고기에 들어가서 언제 물고기가 충돌했을 때 블록을 가져와 주고 물고기가 먹이를 만났을 때와 상어를 만났을 때를 분리해 주기 위하여 만약이라면 실행이라는 블록을 가져와 줍니다. 이때 만약에는 논리 연산자에 들어가서 등호식을 가져온 뒤 다른을 클릭하면 가져오기 다른 블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왼쪽에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부딪히는 아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이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먹이를 끌어다 와주면 먹이와 부딪혔을 때 아래의 코드를 실행하라는 블록 구성이 완성됩니다. 이때 이제 먹이를 먹었을 때 우리가 실행시켜 줘야 하는 것은 먼저 물고기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정하기 물고기의 너비 그리고 높이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와 너비 값은 원래 물고기의 크기보다 조금 키워줘야 하므로 수학에 들어가서 더하기 연산자를 가져오고 첫 번째로 물고기의 높이에 수학에서 숫자를 가져와서 저는 5씩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와 너비를 모두 5씩 커지게 한 다음으로는 이제 점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커지면서 점수 역시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지정하기 점수의 텍스트 값 역시 마찬가지로 점수의 텍스트를 가져오고 첫 번째 먹이를 먹었을 때에는 가장 쉬운 먹이이므로 10점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이를 먹게 되면 그 먹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시 등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코드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이에 들어가서 지정하기 먹이의 x값 그리고 먹이의 y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것이 정해진 위치가 아닌 임의의 공간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수학에서 임의의 정수를 끌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각자 화면에 맞게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 들어가서 캔버스의 너비는 x값에 그리고 캔버스의 높이는 y값에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이를 부딪혔을 때, 물고기와 먹이가 충돌했을 때의 모든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먹이 1과 먹이 2, 그리고 먹이 3은 다 같은 방식이므로 복사를 해서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먹이 3까지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어와 부딪혔을 때를 코드해주면 됩니다. 이제 만약이라면 실행이라는 요소는 똑같으므로 복사를 해주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먹이가 아니라 상어를 만나야 하므로 상어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상어 블럭을 가져와 줍니다. 근데 상어와 만났을 때에는 물고기의 높이와 너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높이와 너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해 주었던 30과 5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의 크기가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블럭은 지워주고 다음으로 점수는 플러스가 아니라 역시 초기 값인 0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먹이 부분은 다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아까 점수를 다 다르게 부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수의 값을 제일 가장 크고 속도가 가장 느린 먹이는 10점, 그리고 두 번째는 20점, 제일 빠르고 크기가 작은 먹이는 30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먹이의 속도를 10, 15, 20으로 설정해 주었으므로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는 모두 끝났고 연결 AI 컴패니언에 들어가서 QR코드를 인식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앱에 들어와서 스캔 QR코드 그리고 아까 다운받아 놓은 앱 QR코드를 인식해 줍니다. 업로드가 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면 됩니다. 업로드가 되면 이제 물고기는 자신들대로 움직이고 먹이를 먹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느린 분홍색을 먹으면 10점, 가장 빠른 회색을 먹으면 30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초록색 먹이를 먹으면 20점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잠시 보였는데 이렇게 점수가 있다가 상어를 만나게 되면 점수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었을 때에는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커지다가 상어를 만나면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쫓아가서 먹이를 먹으면 크기가 커지고 바다에서 살다가 상어와 만나면 다시 작아지고 점수가 초기화되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트를 사용하여서 상어와 닿았을 때 점수가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트가 하나씩 깎이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폭탄 피하기 게임의 코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게임을 활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수치와 또 코드를 바꾸어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기업가 리더십 17조에서 맡은 모든 영상은 업로드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